네, 안녕하십니까. 경맨대학 교학처장 조성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난 여름에도 거의 유사한 발표 자료를 가지고 대전에서 아마 뵌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당시에 발표를 짧게 했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도 돌아가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해야지 될 이 고교 전문대학 연계 통합 교육 과정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북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것이 스크린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변경된 거는 저희가 애초에 연계 교육을 통합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3개 고등학교에 3개 전공과 그다음 대학 내에 설치된 3개 전공이 1:1 매칭되고 그것들이 융합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제 저희가 목적하는 고교연계 통합교육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계하는 고등학교에서는 4개 교육 과정을 전공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교육 과정과 하나의 고등학교의 하나의 전공과 대학에 설치된 하나의 전공이 완전하게 1:1로 매칭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 과정을 실질적으로 뜯어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통합교육과정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규정을 마련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참여 학생에 대해서 저희 대학에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취업을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보통 대학들의 용어는 다르지만 평생 지도 교수니 지도 교수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담당한 학생들에 대해서 사후 졸업한 이후에도 어떤 추수 관리의 목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교 연계 통합 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추수 지도를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교육 목적에 맞도록 취업을 해서 지속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선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고등학교 3개 학과, 하나의 고등학교에 하나의 대학에서 여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런 모델을 채택을 했습니다. 제시한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경민대학은 경민학원 내에 7개 학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전문대학교와 매칭이 가능한 공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민 IT고라고 하는 공업계 고등학교와 연계 교육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경민 IT 고등학교에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 정보통신, 의료, 정보 시스템, 디자인과 이렇게 해서 4개의 과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매칭되는 연계되어지는 대학의 4개 과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 영상 콘텐츠 이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고교 전문대학 연계 통합 교육과정에서 신기술 분야를 권장을 했었는데요. 신기술, 디지털 분야의 과들이 다행히 매칭이 되어서 좋은 연계 교육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자 협의체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산업체 및 유관기관이 협력을 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도 그 의정부 교육지원청과 여러 차례 그 약간씩 다른 협약들을 맺고 뭐 고교 학점제라든지 현재 이제 올해 이제 추진하는 거는 에듀벨트 해갖고 고교 학점제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교육 과정들을 대학에서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산업체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IoT, AI 빅데이터, AR, VR, 시각 콘텐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각각의 분야들이 이쪽 대학에 각각 이 순서대로 각각의 학과와 매칭이 되어지는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상에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그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선택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들을 가지고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그 같은 학원 내에 있는 그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저희 대학에 지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입시 사항이 그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 본 대학으로 유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그나마 그 전공에 대해서 이런 신기술 분야를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한 것은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규정을 마련을 하고 수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학칙이라든지 학칙 시행세칙 규정, 지침 매뉴얼 같은 것들은 저희가 혁신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연한 학생제도라든지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 고민을 해서 미리 규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이외에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으로 고교전문대학 통합교육과정 운영 규정과 또 이런 운영을 위해서 실제 실무 그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규정에 대해서 그 운영 규정의 경우에는 고교전문대학 연계통합교육과정 운영체제 조직 뭐 역할 이런 것들 예산 사업 운영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실무적으로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구성이라든지 그 제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저희가 고교 전문대학 연계 통합 교육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그럼 뭘 가르치지? 고등학교에서는 뭘 가르치지? 대학에서는 뭘 가르치지? 그다음에 졸업도 시켜서 취업을 시키라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에 발표했을 때는 좀 러프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고등학교 그 부장 선생님들 각 전공의 부장 선생님들 그다음 직업교육부장, 그다음 교육과정부장에서 고등학교는 6명의 운영위원을 가지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각 과별로 전담 그 교수님들 한 분씩으로 구성을 하고 산업체도 각각 그 대학에 대응되는 그 가족회사 산업체 대표들이 그 4개의 그 기업들이 그 연결이 되어서 교육과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보면은 고교 학점 이수제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자체에서도 운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대학이 각과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기초 교과목들, 고등학교 각 과들하고 연계되어지는 기초 교과목들을 선정을 해서 이거는 선수학점으로 이수를 한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필요한 교과목들은 계절학기를 통해서 또는 그
야간 방과 후 시간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마련을 하고 교과목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학점으로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점 인정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수업 방식이 필요한데 저희 대학이 마련한 그런 그 학점 인정과 관련되어 있는 학사관리 규정, 얼라우드 규정이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이라면 갖춰야 될 이런 기업 밀착형 이런 교육들, 그다음에 직무들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마이크로 디그리를 저희가 9학점짜리들을 네 과정, 전공의 4개의 전공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 크로스로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학점을 이사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얼라우드 규정들을 사용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스마트 교육 방법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연계해서 교과 또는 비교과의 수업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교수님들이 지난 여름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맨 처음에는 3년제 대학에 설치된 3년제 학과 3개 학과만이 고등학교하고 연계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연계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4개의 전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전공 1:1 매칭을 하면은 그 학생 모집이라든지 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자란 점이 많아서 그러면 이왕에 있는 거 조금이라도 걸치면 다 뽑자. 또 두 번째 목적은 학생들이 최초에 저희가 30명을 모집을 하는 거를 전제로 했었는데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0명으로 줄인 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학생들이 저희 대학의 저희 과의 이 연계교육과정으로 참여를 할 거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입학을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서 4개의 매칭되는 과들이 최소한 5명씩은 모집을 하자. 그러면 5명 가지고 별도의 반을 구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집한 학생들은 각 과에 배속이 되되 융합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신기술 분야, 디지털 분야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1학년 과정에서 어떤 전공 교과목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 1학년 고등학교 이제 전담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학년 때는 그냥 이 과정이 뭐고 만약에 이 연계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대학의 저희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했을 때 어느 분야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소개 정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된 기업에 방문을 해보는, 현장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비교과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1학년에서는 그냥 입문과정으로 전공 2의 교과, 여기 교과라고 써놨는데요. 실질적으로 교과목 자체를 운영한다기보다는 기업 탐방이라든지 그 산업체 전문가들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참여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직무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학점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 학점들을 다 하고 여기 있는 이 마이크로 디그리는 보통 이 부분 계절학기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다 하게 되면은 한 학기 정도가 비게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조기 졸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점 취득을 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장기 표준 현장 실습을 나가서 학기 전체를 현장 실습을 해서 실무 경험을 더 쌓은 다음에 졸업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든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시 홍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시에 일단은 연계교육으로 이제 선정된 학생들,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 1차에 다 모집을 하는 거로 일단은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시 2차와 정시에 이제 인원을 조금씩 배정한 거는 혹시 5명 각 과별로 5명씩도 모집이 안 될 경우를 해서 최소한 20명은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이 부분에 보면은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수시에서도 모집을 하고 수시 2차에서도 모집하고 정시에서도 모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홍보하고 하는 것들은 대학들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신기술 특별 전형이라고 이 전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연계교육 과정을 통해서 모집되지 못한 학생들은 그 인문계고등학교에 직업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을 또 그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형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따지면은 3년 후에나 이제 모집이 돼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유한한 얘기라서 그 학점 인정의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서 지금 현재 3학년 즉 내년 이제 25학년도 신입생부터 그 시범적으로 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교수님들께 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크게 이제 질문이 났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학생을 그러면 어떻게 유인할 건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겠냐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장학금이잖아요. 그래서 장학금, 연계교육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1학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4년도 20명 해서 향후 5년간 계획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기 취업, 그러니까 졸업과 취업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교육과정상에서 한 학기를 여유분을 두고 지금 2년제 한 과, 3년제 세 과가 이렇게 대학에 그 연계교육에 인볼브가 되는데요. 마지막 학기는 그 조기 졸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에 대해서도 그 조기 졸업 예정자 상담이 있고 취업 멘토링을 통해서 그 협약 업체들에게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추수지도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추수지도와 중도 탈락 문제 있는데 중도 탈락은 아직까지도 고민을 해도 탈락이 안 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으로 인원을 메꾼다?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힘든 일이고 실질적으로 이 혁신 사업 말고 링크 사업에서도 저희가 그 학과들을 운영해서 학생들 20명씩 단위로 이제 모집을 해갖고 운영하다 보면 한두 명씩 탈락자가 생기는데 메꿀 수가 없어요. 벌써 이제 교육 과정이 지나간 게 있고 정규 과정과 이제 링크 그 협약 과정이 조금씩 교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충분한 상담과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수 지도 사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재취업을 위한 이런 클리닉이라든지 비교과, 그 다음 멘토링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민대학에서 고교 대학 연계 통합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직 실질적으로 운영은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시를 해야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최선의 운영할 때 로스가 안 나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텍 사업이 이제 확장이 안 되니까 네. 이제 독자적으로 고교 연계 학습을 해서 가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 그 인문계 직업급 위탁과정 학생 수는 자꾸 주는데 이거는 사업을 준비하실 때 주변 상황이 좀 어떠했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보게 되면은 실제 이제 이 그
연계교육과정 운영하기 전에 이제 입시 분석 같은 걸 해보면 그런 그 직업 과정을 인문계에서 직업 과정을 거쳐서 저희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 얼마 안 되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최악의 경우에 이제 그 직업계 이수를 한 그 인문계 학생들도 수용을 하려고 그런 것이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연계를 맺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좋겠죠.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입니다.